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익률 상승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헬퍼입니다. 오늘은 요청 주신 종목 중 시스웍에 대해서 종목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간단하게 시스웍이 어떤 일을 하는지 조금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절대가치 평가로 시스웍에 대해서 조금 목표 주가, 내재 가치를 어느 정도가 되는 주식인지 한번 산정해 본 다음에 시스웍이 이제 과거의 재무지표 추이랑 실적 추정치를 간단하게 한번 어느 정도가 돼야 적정 주가가 되는지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 차트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는 일단 초장기 추세인 3주봉이랑 주봉, 일봉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그럼 바로 이제 일단 시스웍이 어떤 일을 하는지 조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의 내용을 보시면 나와 있는데요. 일단 시스웍은 그 클린룸 제어 시스템이랑 이제 BLDC 모터라는 것을 이제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간단하게 보시면 여기에 조금 간단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이게 클린룸에 대한 이제 밸류 체인인데 이렇게 원재료들이 있고 시스웍은 이제 BLDC 모터랑 이제 제어기 및 뭐 중계기들 그런 소프트웨어들을 어떻게 보면 이렇게 설계를 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품 설계만 담당을 하고요. 생산은 모두 외주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뭐 시공이나 설비 업체들이 또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이제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업체에다가 이제 납품을 해서 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시스웍은 결국 이제 그런 생산 설계를 담당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이 조금 매출 비중을 보시면 매출 비중은 클린룸 제어 시스템이 한 60% 정도 차지하고요. DLDC 모터가 한 22%, 공조 제어기가 한 11% 정도 차지를 합니다. 그러면 조금 클린룸이 어떤 건지 여기 용어 정리가 좀 잘 돼 있더라고요. 보시면 클린룸은 그냥 아까 요 그림에 보시는 이렇게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깨끗한 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먼지나 세균들이 없을 수 있게 만드는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거기서 이제 동사가 만드는 게 FFU랑 EFU라고 합니다. 이제 장착된 팬 모터가 이제 공기를 흡입하고 하단의 필터를 이제 통과하면서 뭐 부유입자를 이제 제거하는 그런 시스템들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매출액이 한 22% 되는 게 이 BLDC 모터인데요. 이제 과거에 이 DC 모터, 이 앞에 AC하고 DC 모터가 이제 좀 과거의 형식이면 이 모터가 이제 이 모터의 이제 기계식 브러쉬를 이제 제거해서 조금 단점을 보완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반영구적인 수명을 가지게 된다고 하고요. 그러면 조금 먼저 일단 과거 실적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실적 말씀드리기 전에 조금 이슈들을 말씀을 드리면 일단 DLDC 모터는 서울교통공사, 메트로죠. 이제 스크린도어 유지보수 및 교체에 조금 공급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향후에. 그리고 2020년에 12월에 조금 공시를 보시면 이렇게 유형자산 양수 결정 공시가 있었습니다. 조금 크게 보시면 공사가 한 65억 정도 투자한다고 있었는데 이게 신규 사업 진출이라는 내용이 이제 2020년 12월에 이제 시스웍이 의료기기 기업 BBB죠. 지금 현재 이제 대주주입니다. 현재 대주주와 코로나19 항원 진단 키트를 위한 이제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이제 진단 키트 쪽에 진출을 하였고요. 2021년 연간 한 5천만 개 규모의 항원 진단 키트 생산 설비 투자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사가 한 65억 정도 투자를 하고 있고요. 이제 드래곤플라이랑 같이 65억씩 투자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 같은 경우에는 또 20년 11월 27일 날 이 전환사채 50억 정도를 발행을 하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수를 계산할 때 이렇게 4회차를 넣었습니다. 과거에도 사실 전환사채 1, 2, 3회차가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자기 자본을 보시면 2019년도에서 2020년 3Q에 보시면 거의 한 160억 정도 증가를 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전환사채가 1회, 2회, 3회차는 다 지금 전환이 되었고요. 저는 이제 계산할 때 4회차도 그냥 전환이 된다고 가정을 하고 조금 보수적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 주식 수도 조금 전환사채가 상환된다고 가정하고 늘렸고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시스웍의 연구성장률은 제가 이제 절대가치 평가를 하기 위해서
한 3%로 25년부터 성장을 한다라고 설정을 하였고요. 일단 좀 과거 수치부터 조금 말씀을 드리면 매출액이 동사가 한 2015년 156억 정도 수준에서 2017년 한 314억까지 정점을 치달은 이후에 2018년, 19년 이렇게 매출액이 계속 하락을 하였습니다. 거의 절반 정도 하락을 하였고요. 17년 대비 19년 해서는 이제 그 이유는 조금 이 설비 투자 추이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가 이제 한국은행에서 경제전망 보고서고요. 11월에 발표된 보고서입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 이 클린룸이라는 것이 다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업종에서 이제 설비 투자가 진행할 때, 이제 캐펙스 투자가 진행될 때 늘어나는 것인데요. 이렇게 이 파랑 색깔 선이 IT 부분에 이제 설비 투자입니다. 보시면 반도체랑 디스플레이 제조용 장비 투자고요. 그렇게 되면 동사가 이 설비 투자 추이랑 이 실적이 상당히 연동이 크게 됩니다. 2015년 이제 100 정도에서 2017년 거의 한 160까지 갔었죠. 이 우측 차트 보시면 되고요. 좌측 차트 보시면 되고요. 250까지 갔다가 조금 많이 이렇게 하락을 하였고요. 현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년부터 22년까지는 조금 증가를 하리라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동사 실적도 2017년부터는 조금 17년 이제 이후부터 조금 감소를 했다가 이제 2020년도에는 조금 증가가 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요. 뭐 한 2023년도까지는 조금 계속 증가를 하지 않을까 매출을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영구적으로 저는 한 300억 정도 매출이 나온다고 일단 설정을 하였고요.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은 영업이익률이 과거에 한 22%, 뭐 높을 땐 24%까지 갔었습니다. 최고 실적이었던 2017년도에는 한 21% 정도 되었고요. 영업이익률이 높은 것은 동사가 이제 제품 설계만 담당하고 생산은 다 모두 외주 생산을 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조금 영업이익률이 높고요. 보통 애플도 그런 방식을 하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2019년도에는 실적이 상당히 저조했습니다. 영업이익률이 과거 한 20% 수준에서 한 4.5%까지 하락을 하였고요. 뭐 올해가 아니죠. 이제 2020년도 3분기에도 한 7.1%로 뭐 과거 대비해서는 조금 낮았었는데 조금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제가 보니까 뭐 매출 원가율 자체가 크게 바뀌었다기보다는 판관비 자체가 조금 많이 증가를 하였더라고요. 그 판관비가 사실 증가한 부분이 매출액 대비 이 매출이 감소를 하면서 고정비는 그대로지 않습니까? 사실 인건비는 다 그대로 주는데 결국 매출이 감소하면 당연히 이제 레버리지 효과로서 이제 영업이익률이나 이제 이 당기순이익률은 ROE 이런 것들은 다 감소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정비의 영향으로 조금 영업이익률이 급감한 영향이 있고요. 뭐 향후에는 만약에 이 캐펙스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IT 부분 캐펙스가 좀 증가할 예정이기 때문에 조금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는 저는 뭐 한 18%에서 최대는 한 22%까지는 좀 회복을 된다고 가정을 하였습니다. 영구적으로 한 18% 정도 성장이 18% 정도 영업이익률이 난다고 판단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뭐 차입금 보시면은 차입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막 30억, 81억 있었는데 대부분 다 전환사채였기 때문에 2020년 3Q에는 차입금이 다 사라졌습니다. 차입금은 다 사라지게 되었고요. 부채 비율 같은 경우에도 뭐 2020년 3분기 같은 경우에는 거의 4%면 매우 우수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고 재무 구조 자체는 뭐 우수한 회사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조금 우려가 되는 게 있다면 이 전환사채가 1, 2, 3회가 다 전환이 되었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4회차를 또 발행을 하였습니다. 사실 전환사채라는 게 이렇게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사실 이 전환사채라는 것이 자꾸 이렇게 주가가 떨어지면 전환가액이라는 게 조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사도 전환사채 발행하고 나서 주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전환가액이 원래는 3,317원에 전환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제는 2,322원에 전환할 수 있게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희석되는 주식 수가 150만 주에서 210만 주로 이렇게 증가가 되었습니다. 향후에도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 이 전환가액이 또 떨어지게 되면서 조정이 되면서 희석 주식 수는 더 늘어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전환사채를 이렇게 발행했다는 것 자체가 조금 저는 조금 부정적인 영향은 미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요. 뭐 물론 회사가 이 진단키트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 뭐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는 있겠지만 약간 재무구조를 봤을 때 굳이 그렇게 했어야 되나라는 건 전 조금 의구심은 들고요. 보통 전환사채가 제가 보니까 이게 바로저축은행에서 인수한 것 같은데 과연 이 실소유주가 정말 이제 바로저축은행이 되는 건지 아니면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돼서 조금 전환가액을 좀 더 낮춘 다음에 주식 물량을 확보하려는 건지는 정확하게는 이건 뭐 저희가 알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조금 약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의심은 그냥 되지 않나라고는 판단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영구적으로 한 300억 정도 매출이 나오게 되고 영업이익률이 한 18% 정도 된다고 했을 때는 이 FCF로 밸류에이션을 해보면 현재 시가총액이 한 1600억 정도 되고요. 현재 주가가 한 2400원 정도 되는데 주당 가치가 한 960원, 시가총액이 한 700억 정도가 적정하다고 나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밸류에이션 부담이 지금 주가가 이렇게 많이 차트를 보시면 많이 일봉으로 보시면 좀 많이 하락은 했지만 그럼에도 조금 밸류에이션 부담은 있어 보인다고는 판단이 되고요. 이 FCF를 좀 어떻게 구하는지 설명을 드리면 FCF라는 것은 이 영업현금 흐름에서 캐펙스 금액을 차감하면 이 잉여 현금 흐름이 계산이 되는데 이걸로 이제 밸류에이션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영업현금 흐름이 뭔지 좀 설명을 드리면 영업현금 흐름이란 회사가 벌어들인 순현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물건을 팔아서 번 현금에서 뭐 인건비나 뭐 매출 원가, 뭐 광고비, 뭐 법인세, 이자 비용 이런 걸 다 차감한 순현금 흐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캐펙스는 동사가 이제 뭐 건물이나 공장 등을 투자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고요. 따라서 회사가 벌어들인 돈에서 투자 비용을 차감하면 잉여 현금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25년도 부근에 뭐 잉여 현금이 한 40억 정도 매년 3%씩 성장을 한다고 계산을 했을 때는 조금 저는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어 보이고요. 물론 반도체 부분 캐펙스가 다시 보여드리면 이 한국은행 전망치보다 뭐 훨씬 높을 수는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계속해서 반도체 설비 투자 이 규모가 계속해서 커져 나간다고 하면은 당연히 실적도 더 개선이 될 거고요. 동사가 이제 저평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느 정도 수준이 사실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매출이 나와야 동사 주가가 적정하냐라고 보시면 한 매출액이 500억에다가 영업이익률이 한 22%까지 개선이 된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 마이너스 30% 정도 이제 조금 밸류에이션 고평가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럼 한 800억 정도 매출이 나온다라고 하면 25년도 정도 부근에 그러면 한 7% 정도 상승 여력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시스웍을 투자하는 투자자 분들이라면 25년도에 한 25년도 좀 중장기적으로 매출액이 한 800억 정도 이상이 나오고 영업이익률을 이제 과거 한 22%까지 회복이 될 수 있다라는 가정이 있을 때 거의 지금 주가가 적정하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매출액이나 영업이익률이 저 이상 올라갈 것 같다고 판단을 하시면 조금 투자하시는 게 좋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 판단을 합니다. 그럼 다음 이제 차트 설명해 드리면 좀 초장기 추세인 3주봉부터 설명을 드리면 이 괴선부터 설명을 드리면 이 파란 색깔 선이 일목균형표의 전환선이고요. 이 초록 색깔 선이 일목균형표의 기준선입니다. 이 주황색이 일목균형표의 9일 후행스팬이고요. 이 진한 초록색 세피아 색깔이 26일 후행스팬입니다. 현재 주가가 최근에 조금 이 코로나 뭐 진단키트 이슈 때문에 상승을 하면서 약간 이렇게 전환선과 기준선을 상회를 하였다가 이쪽에서 아무래도 큰 매물 부담이 있을 거기 때문에 이렇게 긴 고리를 내면서 조금 하락을 하였고요. 현재는 주가가 전환선 기준선 다 하회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하락 추세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매수를 하시더라도 이 기준선하고 전환선을 좀 확실히 넘고 나서 매수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9일하고 26일 후행스팬도 다 뭐 지금은 호전 상태지만 9일 후행스팬 같은 경우에는 곧 역전이 예상이 되고요. 주봉으로 말씀을 드려도 현재 주가가 전환선 기준선 다 하회하고 있고요. 9일 후행스팬도 역전이 되었고 26일 후행스팬도 곧 역전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지금 당장 조금 매수하시기는 저는 부담스러운 레벨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일봉상으로는 이 빨간 색깔 선이 200일 이평선인데요. 뭐 조금 긍정적인 면은 이 200일 이평선을 지지 삼아서 일단 재차 반등은 시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파란 색깔
이 영역이 이제 선행 스팬인데요. 일목균형표에 이 선행 스팬 딱 하단 부근에서 주가가 딱 닿으면서 저항을 받으면서 일단 하락을 하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저는 아직 이 거대한 저항선을 감안해 봤을 때, 왜냐면 이 부근에서 사실 이렇게 높은 부근에서 사실 물려있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금 저는 뭐 지금 투자하는 것은 조금 부담스러운 차트 구간이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요. 뭐 파동으로 사실 보더라도 이 저점부터 새로운 파동이 시작된다고 했을 때 여기가 이제 1파, 여기가 이제 2파, 여기가 3파, 일리어트 파동으로 봤을 때 여기가 4파, 여기가 5파, 여기가 이제 A파, B파가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뭐 어느 정도 회복을 하고 나서 아마 10파가 한 번 더 남아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조금 파동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거래량이 터졌는데 긴 꼬리가 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여기서도 지금 매물 부담이 아마 생길 것이고요. 이 선행 스팬 자체도 의문을 모양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사실 매도 부담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큰 하락을 하고 나서 재차 상승을 하려면 조금 더 횡보를 해서 이렇게 이 선행 스팬, 이 구름대가 조금 더 얇아지는 상황에서 조금 더 완벽하게 돌파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합니다. 다만 물론 그냥 일복 균형표 괴선상으로 보면 뭐 주가가 현재 전환선 기준선 다 상회하고 있고요. 지금 당장은 9일 스팬도 호전이 되었고 26일도 호전이 되었기 때문에 뭐 사실 추세상은 뭐 다시 상승 추세로 돌아섰다라고 해도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지만 뭐 저도 당연히 뭐 비파가 조정 어느 정도 비파 정도 어느 정도 상승은 조금 예상은 할 수 있겠지만 결국 조금 다시 한번 하락은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저는 추정을 해봅니다. 그리고 일단 차트뿐만 아니라 조금 저는 밸류에이션 부담은 충분히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뭐 매출액을 한 300억 정도 잡고 영업이익률을 18% 정도 잡았을 때는 제 기준상으로는 조금 밸류에이션 부담은 있어 보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 신규 투자하시는 것은 부담스럽지 않나 판단을 하고요. 매도를 하신다면 주가가 이 일봉상으로 이 기준선을 하회하면 뭐 그때 조금 매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지금은 저는 뭐 비파 정도 상승은 조금 있을 수 있다고는 판단이 되기 때문에 뭐 조금 하락하고 나서 다시 재차 조금 상승은 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지만 보유하신다면 이 기준선을 꼭 하회하면 그때는 매도하셨으면 전 그게 더 좋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